식사는 잡섰어? 여러분의 밥을 항상 걱정하는 김프로입니다. 대표님, 만일 자녀가 창업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창업 아이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고 자녀와 협의하겠지요. 창업 아이템이 현재 시장 상황에 적합한지, 성장 가능성은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조사하겠지요. 그런데 아이템이 좋다고 해도 자녀들은 자금이 부족하잖아요. 부모 입장에서 도와주고 싶어도 증여세 부담이 만만치 않아서 주저하게 됩니다. 여기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만약에 50억을 자녀에게 증여했을 때 5억을 공제한 45억에 대해서 10%인 4억 5천만 원만 증여세를 낼 수 있다면 한번 해볼만 하겠죠? 근데 이런 제도가 뭐냐고요? 바로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입니다. 자, 이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시죠. 창업자금 과세특례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증여자, 즉 부모는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수증자는 18세 이상이면 되고요. 증여재산 한도는 50억이고 5억 공제 후 10%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여기에다 창업회사가 직원을 10명 이상 고용하면 100억까지 10% 세율로 적용받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증여하는 물건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어떤 물건일까요? 부동산을 팔면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죠. 상장 주식도 대주주에 한해서지만 양도소득세는 있습니다. 기계장치나 자동차 등도 대체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기는 하지만 양도소득세 대상 자산입니다. 영업권이나 회원권 등도 양도소득세 대상 자산입니다. 그럼 창업자금으로 증여해 줄 수 있는 자산은 어떤 게 있을까요? 현금과 예금,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소액주주 상장주식, 국공채나 회사채 같은 채권 등이 있습니다. 예금이나 채권은 양도소득세가 아닌 이자소득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창업자금으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50억의 현금이나 채권 등의 증여재산이 생겼습니다. 그럼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증여재산은 반드시 창업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수증자, 즉 자녀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사업에 투자하거나 다른 기업에 투자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수증자 명의로 창업하는 데만 사용해야 합니다. 사무실이나 공장으로 활용할 부동산을 매입 또는 임차하거나 기계장치 같은 고정자산 등을 구입하는 데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해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 두 번째, 종전의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매입한 자산이 현재 사업용 자산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세 번째, 개인 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네 번째, 수증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섯 번째, 기존 사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여섯 번째, 창업자금을 증여받기 이전부터 영유한 사업의 운용자금과 대체설비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 등은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결국 수증자의 명의로 기존 사업과 무관한 새로운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는 데에만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업자금을 활용해서 창업할 수 있는 업종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창업 중소기업과 창업 벤처 중소기업의 범위와 동일하며 일반적인 업종은 거의 다 포함됩니다. 업종에 대한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3항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현금 등을 증여받았으니 창업해야겠죠? 창업자금을 증여받으면 반드시 2년 내에 창업해야 합니다. 그리고 창업자금은 4년 이내에 해당 목적에 사용해야 합니다. 창업자금을 2회 이상 분할해서 증여받거나 부모 중 한 분이 아니라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합산해서 적용합니다. 만일 한도가 초과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일반 증여세율인 10%에서 50%까지 누진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받은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연부연납도 가능합니다. 창업자금으로 받은 증여재산은 일반 증여재산과 별도로 정산합니다. 흔히 말하는 10년 내 증여재산에 합산한다는 일반 증여재산에는 합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속 시 일반 증여재산은 10년 내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재산에 합산되지만 창업자금으로 증여받은 재산은 기간에 관계없이 증여 당시 평가의 기준으로 무조건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물론 창업자금을 증여받을 때 납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여기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아서 사업을 크게 성장시킨다면 증여 당시 평가액보다 자산 가치가 더 커져서 수증자에게 유리하겠지만 만일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폐업이라도 한다면 증여재산은 축소될 텐데 그래도 증여 당시 평가액으로 상속재산에 합산된다는 것이지요. 또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받으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받을 수 없습니다. 둘 중 한 가지만 선택해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만일 자녀가 2명이면 한 명은 창업자금 과세특례로 증여받고 또 한 명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 금상첨화겠지요. 어쨌든 세금 감면을 받았으면 당연히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 즉 사후관리도 있습니다. 우선 창업자금을 증여받으면 증여재산을 사용한 것에 대해 증여재산 사용기간인 4년 동안 매년 창업자금 사용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금 감면을 받은 재산을 목적에 맞게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러한 사후관리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2년 이내에 창업하지 않으면 증여받은 창업자금 전체 금액에 대해 일반 증여세율로 과세하고 이자 상당액도 부과합니다. 창업자금으로 창업 중소기업으로 지정된 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을 경영할 경우에는 지정된 업종 외에 사용된 창업자금에 대해 일반 증여세율로 과세합니다.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후 4년이 되는 날까지 증여재산을 모두 사용하지 아니하면 사용하지 않은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일반 증여세율로 과세합니다. 또 증여를 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을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도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증여재산은 과세합니다. 창업 후 10년 이내에 폐업하거나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증여받은 창업자금과 가치증가분을 포함해서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결론적으로 증여받은 후 2년 이내에 창업하고 4년 이내에 증여재산을 창업 사업용으로 사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 증여세율로 과세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10년 이내에는 창업자금으로 증여받은 재산은 해당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휴 폐업하거나 수증자가 사망할 경우에도
일반 증여세율로 과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세가 추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폐업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증여자가 사망 시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일반 증여세율로 과세되지만 수증자의 상속인이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창업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현실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증여자의 나이가 60, 70대라 가정할 때 자녀인 수증자의 나이는 30, 40대쯤 되겠죠. 그런데 이 수증자가 사망하면 수증자의 상속인 중 배우자는 비슷한 나이라서 창업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수증자의 자녀는 나이가 어려 창업이 현실적으로 어렵겠지요. 이러한 점을 모두 감안해서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요즘 젊은 나이에 창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라서 이 제도는 매우 유용한 제도임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해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앞으로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표님들의 밥을 항상 걱정하는 김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